2025년 6월 27일 주식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테마들도 이제 가는 테마들이 가고요. 지금 가는 테마들도 이제 조금씩 그 시세를 다해서 가라앉는 내려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주들은 이제 재료가 간간히 나온 주식들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특히 이제 시간에 네오팩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도 이제 뭐 유료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수요일 방송에도 이제 네오팩트를 원래 저번 주부터 계속 방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 1,300원대부터. 근데 이제 계속 까먹고 좀 깜빡깜빡 하다가 수요일 날도 이제 적어놓고 또 방송을 못 했더라고요. 수요일 날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유료 회원님들이 보시게끔 이제 장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끝나고, 네오팩트 한번 잘 보시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오팩트가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상승을 했고요. 또 시간에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그 최대 주주가 이제 회사인데, 과연 이제 우회상장 비슷하게 뭔가 한다면, 네오팩트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우선은 그 회사에 대해서는 좀 주말에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들어온 회사가 알짜 회사면 아마 주가가 월요일부터 점상을 갈 거고, 만약에 들어오는 회사가 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월요일 하루 급등했다가 뭐 윗꼬리 달고 빠지는 뭐 그런 스타일로 뭐 전개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상대로 이제 뭐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방송을 하고 일요일 날도 방송했던 원전 폐기물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결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 뭐 보안까지 이런 식으로 다 갔고 이 원전 해체주가 오늘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물론 좀 뒤로 가면서 빠졌는데 많이 급등했던 종목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요일 날 원전 해체주를 한 이유도 뭐 500조 시장이 이제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앞에 보이는 단기 호재로는 에, 월성인가요? 네, 1억, 이 있죠. 월성 1억인가? 그거를 이제 내년에 이제 해체를 하죠. 그래서 그 해체에 대해서 이제부터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죠? 회사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미리 계약을 올해 해야 되겠죠? 내년에 공사를 하려면. 그래서 아마 이제 하반기에는 개별 그뭐 수자원공사나 뭐 그런 데가 이제 뭐 메인이 되면 나머지 업체들이 뭐 거기에 따라서 뭐 계약을 분야별로 맺으면서 실적이 잡히니까 이 원전 해체주들이 먼저 벌크업을 한 거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또 급등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먼저 코스피 차트 좀 잠깐 보고 바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제 급등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 어쨌든 5일선이 깨졌죠.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을 뛰어넘었는데 과열이었죠, 과열. 그래서 이제 5일선이 깨졌어요. 5일선이 깨지고 이제 21선이 여길 가고 있죠, 여기.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봤을 때도 지금 과열권입니다, 과열권. 주봉을 봐도 5일선이 이제 여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 이제 거진 이제 갭이 뜬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갭을 메꾸는 작업을 하겠다. 메꾼 다음에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메꾸면서 고점은 뭐 이런 기울기라던가 특정 기울기를 만들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울기로 잘하면 그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뭐 빠질 수가 있어요. 약간 조정장이 다가오고 있다. 조정장. 조정장인데
개별주들은 올라간 게 없는데도 그냥 무차별하게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제 여기서 추세를 다음 주부터 또 잡아서 7월 초부터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좀 뚝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보유한 종목들,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가 어떻게 뭐 망가지지 않았다면 계속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조정을 받을 구간에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양호한 조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주면 월봉상에 이 이격이 좀 있죠. 5일선과 5일선이 뭐 여기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윗꼬리를 달면서 좀 빠져줘야 되겠죠. 다음 주까지. 그래야지 이격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또 그래야지만 이 이격을 좀 줄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윗꼬리 달고 다음 달에 또 이렇게 재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법 개정도 다음 달 뭐 초에 잘하면은 그거를 뭐 처리하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7월 달에 뭐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가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실물 경제는 계속 침체로 가지만 이 우리나라 주가 시장은 유동성과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그 회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식 그 회사들이 좀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물 자산과 연계된 주식은 좀 급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재고 자산. 단순하게 뭐 그 차나 아니면 뭐 가전업체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재고를 만들겠죠. 선풍기가 됐던 뭐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생산을 해놓는데 이 재고가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팔리지 않고 생산만 해놓는다면 이 재고가 엄청나게 커서 당장은 뭐 수익으로 잡힐 수도 있지만 이게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돌리고 이제 제품 원가나 이런 데 묶이겠죠. 결국에는 이 재고 자산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는 이제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느 정도 그 일정 재고 자산을 넘어서서 뭔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이것도 회사에 뭐 심각한 어, 단기적인 뭐 금융 리스크가 작용할 수도 있고 그거 여기서 시장이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을 현재는 그 자산으로 실적으로 치기 때문에 이 재고 자산이 계속 안 팔려서 결국에는 이제 뭐야 그 회계상에는 뭐 재고 자산 때문에 회사가 뭐 수익이 나는 것 같이 잡힐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재고 자산이 안 팔려서 창고나 뭐 그런 데서 썩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허수가 잡힌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 회사에 무리한 그러한 거를 줄 때는 현금 유동성이 완전 말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이 대기업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적정한 재고 자산을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적으로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회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재고 자산이 눈덩이처럼 부풀어져서 회사가 아까도 말했지만 유동성 위기에 그 단기적으로 돈이 없어서 월급도 못 주고 뭐 그 계열사에 결제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뭐 회사 자체도 뭐 동구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악성 소문이 돌 거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심각하면 부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재고 자산이 굉장히 웃긴 겁니다. 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BYD의 그 재고 자산으로 막 그 대리점까지 팔려나간 것처럼 하지만 실적으로 대리점에서 인계가 안 된 전기자동차가 중국 벌판 공터마다 널려 있죠. 몇백만 대씩. 그게 지금 그 BYD의 위험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시황은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위드텍을 해보겠습니다. 위드텍은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된 주식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원전 해체주로서 거의 신입주입니다. 신입.
그래서 이 뭐야 위드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리 원자력 고리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 1기가 국내 산업용 원전 최초로 해체 절차를 밟았다. 이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계약이 미리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제 미리 계약을 이제부터 하반기 할 거다. 그래서 강세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원자력 연구원과 함께 SLT-100 장비는 해양 방사능 오염을 고속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어, 유출되는 방사능이나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뭐야 실질적인 수혜주 그러면서 신규주인 위드텍은 오늘 제일 대장처럼 갔고요. 또 비트로테크 역시도 고온 플라스마 기술을 이용해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건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장고에 넣는. 그래서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원자력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 그래서 오늘 비트로테크도 잘 갔는데 오늘 또 급등을 했죠. 비트로테크도 계속 방송을 해야지 하다가 빼먹었는데요. 지금 우선은 이제 원전을 짓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상승을 했죠. 예, 엄청 상승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작년에 좀 많이 다뤘는데 하도 안 가길래 그 이제 그냥 포기하다시피 버려뒀는데요. 어느새 보니까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엄청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우리들의 관심 밖에 벗어날 때 그러한 이제 대장주들이나 그런 주들은 이제 그때도 원전 얘기가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오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사업이 좀 밝아진 거죠.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드텍부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드텍. 자, 위드텍 차트를 한번 볼게요. 위드텍. 위드텍 월봉부터 보면 얘도 거의 신규주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빠지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하나, 양봉은 세 개인데요. 뭐 세 개인데 앞으로 여기까지는 뭐 그러니까 월봉 다섯 개. 그러니까 뭐 7월, 8월 해가지고 뭐 7월 좀 빠지거나 뭐 이렇게 좀 좀만 갔다가 뭐 8월에 이렇게 쭉 뜨는 그죠? 그래서 위드텍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요번에 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대 정도 뭐 무난히 우선은 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계약도 나오고 그런다면 뭐 이 최고가인 39,400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우선은 2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봉을 보시면 얘도 계속 양봉, 음봉 빼다가 오늘 결국 또 5일선을 찍고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요즘에 이런 식으로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선을 계속 타고 가는 주식도 많아요. 급등락하면서. 그죠? 얘 역시도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때부터 거래량이 일어났다가 다시 뻥 뛰었죠. 그죠? 위드텍, 위드텍, 이 시세는, 적어도, 뭐야,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시세예요. 위드텍, 이런 5일선에서 사시면 돼요. 5일선에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또 한번 쏠 것 같아요. 자, 위드텍이었습니다. 원전 해처주 축하드립니다. 제가 일요일날 유료 회원님들에서 원전 해체주도 했고, 또 월요일날 이제 무료 방송으로도 이제 오르비텍이나 뭐 이런 거, 우진엔텍 이런 거를 방송을 했었죠. 근데 사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테마주들은 그냥 콩볶 까먹듯이 막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사질 못하면 좀 사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위드텍 사신 분이 있다면 축하드리고요. 뭐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자, 비트로테크 역시 그 이제 프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방사능을 뭐 처리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죠. 얘도 역시 오늘 여기서 운봉으로 나왔지만 얘 역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요선까지 갖다 때려 맞은 거예요. 이제 맞았지 않습니까? 그 5일선까지 좀 뺐다가 뭐 다시 또 힘을 살려서 이 선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트로테크 역시도
여기서 갑자기 이제 봉들이 여기서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로테크 역시도 한번 다음 주도 잘 보자. 이런 건 근데 손절가 정하고 5일선 근처에서 사야 돼요. 그죠? 다음 주까지, 자, 5일선을 봐도 양봉이 4개, 양봉 5개까지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선은 5일선을 찍고 가기 때문에 매수하려면 이런 5일선, 주봉상 5일선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월봉을 봐도 역시 그렇죠. 비트로테크는 월봉상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하네, 윗꼬리가. 그죠? 뭐 이런 선들이 보입니다. 이런 선들에서 우선 정리하는 게 좀 낫겠죠. 비트로테크였습니다. 네, 원전 해체주 원일 TNI, 원일 TNI도 오늘 급등을 했다가 이제 보시면 이 급등 시켰다가 쭉쭉 빠졌죠. 그죠? 한번 차트를 보죠. 차트를 봤을 때는 조금 그래서 이 주식은 이 주식은 또 한 번 갈 수 있겠는데 여기서 끝났잖아요. 5일선 이렇게 쭉 올릴 수 있죠. 얘는 월요일 날 갈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자, 도지 만들고 오늘 갈 자리에서 밀렸죠. 어쨌든 이제 고리 원자력 1기에 대한 계약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발표되면서 밀렸는데요. 분위기상 뭐 한 이 정도는 더 다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원일 TNI 간타로다가 월요일 날 잘 대응해 보십시오. 얘도 신규주죠. 그렇습니다. 얘 신규주입니다. 신규주. 얘는 지금 이제 뭐 여기 저 상장한 달에 최고가까지도 뚫었는지를 보죠. 뚫을 수 있는지를 보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 TNI는 뭐야 월요일 날 단타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손절가 정하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엄청나게 밀릴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밀려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밀려요. 그래서 한번 뭐 도전해 보시거나 그러기 바랍니다. 물론 손절가를 정하고 하셔야 되겠죠. 원일 TNI였습니다. 지금 대장주로 달리던 오르비텍이 오늘 또 음봉으로 바뀌었죠. 음봉. 얘가 야리끼리 하네요. 그죠?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좀 세웠고 이렇게 지금 요 상태까지 왔는데 5일선을 깼네. 그렇다면 이 도지 비슷한 요거는 속임수였다. 그죠? 물론 뭐 월요일 날 다시 원전 해체주 테마가 온다면 강하게 다시 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떨어질 확률이 5일선 깼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좀 조정을 대비하는 게 낫다. 차트적으로. 뭐 속임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5일선을 깼다는 거는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래량도 이 거래량을 좀 뚫어줘야 되는데 이 거래량을 못 뚫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거를 뚫으면서 뭔가 나온다면 정말 다시 양봉으로 이걸 메꿀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안 붙는다면은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이런 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감으로는 뭐 속임수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선은 5일선을 깼기 때문에 깬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깬 거. 깨서 밑으로 하방할 확률이 높다.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창 솔루션도 한번 보죠. 어, 얘도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얘는 대략 5일선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 기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주식은 뭐 월요일날 이렇게 대략 더 급등시킬 수도 있어요. 급등시킬 수도. 네, 월요일날 잘 보십시오. 대략 급등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자, 대창 솔루션. 요런 주식들은 잘하면 급등할 수도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 뭐 잘 보시다가 한번 뭐 배팅할 기회가 오면 손절가 정하고 배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눌러줬다는 거는 뭐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올릴 수도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5일선을 지켜줬죠, 우선. 주봉을 보면, 주봉은 좀 기네요. 길어요.
또 여기서 바로 올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꼬리를 달겠죠.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리는. 네, 대창 솔루션 주봉을 봤을 때는 좀 빠질 부분이 좀 많이 보이죠. 다음 주에는 월봉을 봤을 때는 뭐 월봉 봤을 때 이 기울기에 아직도 못 왔죠. 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대창 솔루션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위치가 그래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자, 대창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우진엔텍도 상승 출발하다가 오늘 종가에 이제 금요일 날 다 빠졌는데요. 얘는 5일선을 지켰네요. 그죠? 얘는 좀 낮습니다. 이런 주식은 또 월요일 날 과대 낙폭으로 해서 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대략 이런 주식들이 단타로 하기가 좋죠. 그죠? 뭐 월요일 날 추세 잘 보고 손절가 정하고 한번 단타로다가 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우진엔텍 원전 해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우진 봐드리겠습니다. 우진 역시도 원전 해체주에 들어가죠. 얘는 되게 안 좋네. 얘는 이제 많이 올라서 더 이상. 그래서 5일선이 깨졌죠. 예. 이렇게 깨지면은 뭐 좀 어느 정도 더 빠집니다. 그래서 요 21선까지는 충분히 빠져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뭐 반등을 노리거나 반등이 안 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흘러요. 그렇습니다. 자,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하방 압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월봉도 뭐 여기서 더 올리긴 좀 버겁죠. 어쨌든 올려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뭐 이렇게 한번 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진이었습니다. 우진 원전 해체주. 네오팩트. 네오팩트가 좀 아쉽죠. 놓쳤습니다. 월요일부터 어쨌든 점상이 나온다면 못 잡는 거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한 이게 좀 안 펴지네요. 음, 월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그죠? 거의 뭐야 8,000원, 8,200원에서 계속 빠졌죠. 671원까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요번 달 한번 외봉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외봉. 외봉으로 올렸을 때는 여기를 뭐 뚫어도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어디서 요번 달은 던지고요. 예, 다음 달에는 좀 저점을 찾으러 좀 많이는 안 빠지겠지만 어느 정도 빠졌다 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근데 이제 네오팩트가 안 빠질 수도 있겠죠. 지금 네오팩트 한번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야, 좀 애매하네. 다음 주는 여기서 올리기가 좀 버겁긴 한데, 한번 보죠. 일봉을 보시면, 일봉도 많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요 구간을 이제 지나고 나서 앞에 이제 산을 하나 만들었죠. 산 하나 만들고 이제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뭐 750원, 거의 800원대 시작했다고 치면은 800원대부터 뭐 1591원, 거의 이 100% 갔으니까 이제 조정 구간이 올 확률은 높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00% 상승을 했죠. 1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0% 정도 상승을 하면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최대 주주가 바뀌었죠. 그래서 최대 주주 바뀐 게 이제 제로에 노출이 되면서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자리네요. 이거는 좀 들어가기가 애매한데, 그죠? 이 최대 주주가 어떤 회사인지,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60억 그 유상증자를 했죠. 근데 이것도 걔네가 가져가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사가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별 내용이 없는데.
최대주주 변경 그런 얘기가 있어서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에. 근데 차트상으로는 이제 조정이 올 자리라서 월요일 날 대량 거래가 일어나고 뭐 점상이나 이런 게 못 간다면 점상이 못 가면 우선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정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조정 자리인데 만약에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엄청 쌈박하고 엄청난 그런 저기를 한다면은 또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뭐야 새로 들어오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 스칸디 기술 회사죠. 그죠? 이 회사가 어디냐면 전환사채를 계속 해갖고 스칸디 신기술 조합이에요. 스칸디. 그죠? 신기술 조합. 여기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얘가 뭔가 신기술을 지금 이제 네오팩트가 이제 기술력은 있죠. 뭐 뇌에 대한 그러한 전자약 그런 거에 대한 기술력은 있는데요. 근데 과연 이제 이 그 시카오 현금을 수익을 바로 창출할 그런 사업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스칸디 신기술 조합이 뭔가 새로운 쌈박한 종목이나 뭐 회사를 붙인다면 또 그러한 현금을 창출하면서 안정적으로 회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당장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월요일 날 만약에 많이 흔들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면 월요일 날 좀 일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스칸디 신기술 조합이 만약에 회사가 좀뭐 좋은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뭐 회사에 투자가 돼서 같이 짝짓기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의 뭐 셀이 되는 거죠. 네오팩트는.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또, 좀 차후라도 아니면 당장이라도 월요일부터 점상이 갈 수도 있죠. 저도 이 스칸디 신기술 조합을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후에 저녁에 나와갖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월요일 날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 스칸디 신기술 조합이 어떤 회사고, 뭔가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이 네오팩트,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 투성인데요. 기술력은 있지만, 이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된 건지, 이런 거 의도를 아마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최대주주 변경을 알았어요, 다. 왜냐면 이거 차트를 보시면 이미 알고서 다들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 구간에서 다 알았거든요. 알고 이렇게 빰빰빰빰 올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올렸다? 최대주주 변경 때문에 올린 거다? 그러면 그날 이렇게 쭉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이렇게 빠지는 확률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렇게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월요일 날은 아마 뭐 10%든 20% 아니면 상한가에 시작해서 또 꽉 누를 수도 있죠. 상한가가 안 깨지면은 점으로 상한가가 안 깨진다면 그다음부터 점상이겠죠. 그러면 믿을만 한데 또 그렇게 장난쳤다가 왜냐면 시간에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시초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네오팩트라는 회사의 기술력은 전자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괜찮게 보는데요. 그래도 현금 수익을 창출을 못하는 것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뭐 상폐 얘기도 나오고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뭔가 합병 비슷하게 신사업 이런 걸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오팩트, 좀 아쉽네요. 제가 1,300원대부터 이상하다 했는데, 벌써 1,500원대, 그리고, 월요일이면은 한 1,700원, 뭐, 1,800원까지는 못 가겠죠. 1,800원도 가나요? 어쨌든 거기서 놀기 때문에,
혹시라도 윗골이다는 음봉이든 뭐 그런 게 나오면 많이 물릴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런 차트는 심히 의심스럽죠. 예, 이때 과연 이때 미리 다 알고선 최대주 바뀐다는 거 알고 매집한 거다. 그래서 발표가 나면 그러니까 호재의 반영, 그러니까 기사가 결국에는 매도 기사가 되는 거죠. 매도 기사, 매도용 기사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매도용 기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어쨌든 네오팩트 축하드립니다. 주간의 상한가. 월요일 날 어쨌든 뭐 시세가 붙겠죠. 그렇습니다. 네오팩트였습니다. 네, 오늘 다날에 대해서 또 오후부터 기사가 쏟아졌죠. 자, 다날 역시도 오늘 빠질 자리가 아닌데 요걸 찍고선 이제 반등을 주려고 그래요. 그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 여기서 조정이 끝났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쭉쭉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날이 이때부터 올렸던 이유, 이때 대량거래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그 이유는 이제 다날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결제나 발행,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자, 다날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맞춰, 결제 선점 로드맵 발표. 그죠? 뭐 결제를 선점하겠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면 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또 많은 수수료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결제대행 PG, 인프레스 여기 보면 다날의 지급결제대행 인프라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포함 기술 운영, 정책 측면의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시행 즉시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날이 좀 그래도 상승했고요. 네, 제주은행 이제 최승땡님, 최승땡님이 그렇지 않아도 입금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일부러 이거를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입금을 이제는 좀 쉬십시오. 입금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종목이 차트적으로 얘기를 할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또 뭐 괜히 주식 입금하고 그러면 이제 좀 제가 미안해요. 자, 제주은행이요. 이 신한은행의 계열사다 하면서 지금 불을 꽂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1차 상승한 이 1차를 뚫고 2차를 상승하는데 이렇게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 뭐 수렴의 끝자락에서 위로 뜰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제주은행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그 인터넷 카카오뱅크 같이 인터넷 뭐 대출이든 이런 쪽을 신한은행에서 인터넷 쪽을 제주은행을 통해서 풀으려고 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제주은행 관련돼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뭐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밀어주고 있죠. 그 제주은행 자체는 제주도라는 그런 뭐 한정된 협소한 공간에서 대출을 이루어주다 보니까 요즘같이 이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실적이 악화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주가 떨어지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신한은행이라는 신한지주회사라는 이제 뒷배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신사업들을 지금 맡아서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제주은행은 뭐 신한 뭐 어쩌고 저쩌고 제주은행 그렇게 해서 상호도 바뀔 확률이 높죠. 앞으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계열사임을 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면 뭐 더 밀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 창사 이래 이러한 뭐 금융 그룹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의 그러한 뭔가 일환으로 요번에 한번 좀 갈 거다. 그러려고 이렇게 주봉 월봉상 양봉을 막 세우고 있죠. 자, 이럴 경우 음봉으로 다음 달은 좀 빠질 수도 있죠. 그 다음 달 5일선 찍고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거를 넘기는 거다. 이걸 넘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주은행이
만약에 저 27,850원을 넘으려면 7월 달은 뭐 좀 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8월 정도, 8월에서 9월 정도는 가야지만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주은행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못 가지만 한 달 꾸준히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을 이제 시세랑 뭐 가까이 보지 마시고 한 두세 달 27,850원을 넘기는 날까지는 가져간다. 물론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지만 그때 되면 좀 많이 정리를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놔두시던가 아니면 다 정리하시던가. 어쨌든 요번에 제주은행이 이제 신한은행을 뒷배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요번에 주가도 한번 또 펌핑지를 신한은행의 뒷배 그러한 영업망 그런 거에 대한 또 그런 그 브랜드 네임도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요번에 제주은행이 벌크업을 제대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주은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풍물산이 이렇게 바닥에서 턴을 하는 종목들은 제가 바로바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얘 역시도 이 바닥 구간을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게 모양은 좋았죠. 그죠? 근데 이걸 깨버렸죠. 깨버렸는데 다시 깨버리면서 긴 음봉이 나왔는데 다시 긴 양봉이 나왔죠. 물론 이 최고가를 못 뚫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기울기가 또 생겼어요. 요 기울기를 뚫어야 됩니다. 5일선에 닿았으니까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때려맞고 이렇게 뚫던가 어쨌든 이걸 뚫으면서 얘는 이 M자 강력한 M자 패턴에서 이렇게 뚫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큰 상승이 나온다. 자, 원품물산은 7월 초나 이때 뭔가 큰 이벤트 이제 두 가지 사업 LED와 신약 관련된 사업 중에 뭔가 성과가 있을 거다 이랬어요. 자, 원품물산이 500원대인데요. 거의 500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계속 빠져서. 자, 월봉을 보시면 이제 500원대 엄청난 횡보를 했습니다. 그죠? 500원대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은 자, 7월달 같은 경우 여기까지 대충 뭐 한 1,000원 정도. 1,000원 넘었다가 뭐 다시 빠지겠죠. 1,000원 정도 찍어요. 찍으면 어떻게 될까? 찍으면 또 빠져요. 왜 빠지냐? 바닥을 여러 데서 이제 이 껌딱지처럼 붙었던 이 500원짜리 싸구려 주식이 이제 이렇게 우상향을 하기 전에는 계속 여기를 이렇게 뚫었다 뺐다 뚫었다 뺐다 이런 과정이 최소한 뭐 두 번에서 많게는 뭐 세 번까지 필요해 세 번까지.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물량도 잡고 바닥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막 1,000원을 찍으려고 그래. 그럼 던지셔야 돼. 왜? 또 빠져. 근데 그런 거 다 견딜 수 있다. 나는 귀찮다. 그런 거는 그냥 그러고 나서 두 달 정도 안 보시면 위에 올라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바닥에 붙어 있던 주식이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있어야 돼. 이렇게 흔들림이. 그래서 아마 500원 갔다, 1,000원 갔다. 다시 1,000원에서 600원 갔다, 뭐 1,100원 갔다, 다시 또 빠져서 뭐 600원 갔다, 뭐 1,100원 갔다. 이런 식의 과정이 한 두 번에서, 적어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그럼 진이 다 빠져. 거의 두 달이 지나가거나 한 달 반에서 두 달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봉이 길어지는, 자, 일봉상에 이 봉들이 이제 더 길어질 거다. 더 길어진다. 그래서 막 쭉 올렸다가 또 쭉 빼고, 쭉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짧아졌다 또 이렇게 갔다 또 길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 봉들이 길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원풍물산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단기적으로 자기는 또 빠지는 걸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은 뭐 980원, 뭐 1,050원 요 사이 파시면 돼. 파시고 밑에서 또 600원대 오면 사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주식을 어렵게 하면 안 돼. 나는 빠지는 거 싫어. 그러면 그냥 1,000원 근처 올 때 던지고 다시 뭐 600, 뭐 80원, 650원대 또 사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닥에 껌처럼 붙어 있던 주식은
한 번에 고점을 뚫질 못해요. 계속 찍었다 뺐다 찍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주 말려 죽입니다. 그게 바로 개별주의 상승전의 모습이에요. 지독하게, 특히 동전주는 지독하게 뺐다 올렸다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앞타머 사이언스도 오늘 20%대 이상 상승했다 빠졌죠. 가남 임상이죠. 가남 임상. 이 가남 인상, 가남에 대한 여긴 기사가 없네. 가남에 대한 일상. 지금 가남을 임상하고 있는데요. 가남에 대한 일상이 좀 결과가 좋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일상. 일상이 이제 끝나려면 적어도 뭐랄까, 어, 연말쯤은 돼야지 뭐 일상이 완료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어요. 이 기사가 나와서. 자, 그러면서 차트를 보면 또 갈자리였습니다. 그죠? 뭐 이 정도 횡보를 빼서 했으니까 이제 이거 찍고 어제 찍고 횡보하고 오늘 올렸죠. 자, 다시 이렇게 되면 윗꼬리를 그냥 채우면서 쭉 올려도 돼요. 조금 빠졌다가. 그죠? 그다음에 다시 뭐또 이렇게 되고 또 다시 올리고. 그죠? 자, 앞타머 사이언스가 이렇게 주가를 자꾸 벌크업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얘는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16,000원부터 빠졌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다시 여기서 요번 달도 뭐 여기까지 찍을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계속 상승할 거예요. 다음 주는 얘는 자, 계속 상승한다. 계속 상승. 왜 그러냐면 월봉상에 요 양봉 만들고 요 고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상승이에요. 자, 앞타버 사이언스가 근데 왜 좋아지냐 이거죠. 왜 좋아지냐. 시총도 이렇게 2천억 되던 게 이제 300억밖에 안 되는데. 자, 얘가 이제 지금 뭐 가남 인상도 하고 뭐 기술 이전이 비밀리에 뭐 한 두 개 정도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계약은 안 됐어요. 그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뭐야 그 사장만 알 수 있어요. 사장만. 자, 근데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인도의 폐암 진단 키트를 팔아먹었죠. 폐암. 자, 이 폐암 진단 키트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처럼 폐암이 좀 의심된다. 기침 많이 하고 콧물을 넣는데 잘 안 낫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진단 키트를 물리던가 뭐 테스트를 하겠죠. 예. 그래서 폐암을 뭐 이런 거를 먼저 좀 선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암이나 이런 거 하려면 그래서 이 폐암 진단 키트가 이제 현금을 창출할 수가 있죠. 인도 이제 정부 기관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겠죠. 또 인도에 사람들도 많잖아요, 인도에. 그래서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가 이제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이 생겨서 회사가 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폐암 진단 키트의 매출에 따라서 회사는 가치가 우선은 그런 임상은 돈밖에 안 들어가죠, 사실은. 결과가 좋다고 해도 뭐 주가나 좀 그때 반짝반짝 올렸다가 또 빠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 폐암 진단 키트의 현금 어느 정도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되냐에 따라서 회사가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레벨업. 지금 한 지가 한 몇 달 됐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쯤 되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다, 만약에.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수수료를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인도 정부 인구가 많죠. 혹시라도 그 매출이 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이 회사는 컨덤 점프를 할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지 주가를 올리겠죠. 현재는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고 뭐 기술 이전이 된 것도 아니고요. 기술력만 있다고 또 바이오 회사가 살아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살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앞타머 사이언스였습니다. 아이윈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죠. 차트적으로 오늘 바닥에서 또 요때도 도지를 만들었는데요. 요번에도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도지는 방향성을 정하려고 하는 걸 수 있죠. 위로나 밑으로나. 그죠? 그래서 뭐 재수 좋으면 방향성을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얘도 엄청 많이 빠졌죠. 그래서 바닥에서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적어도 여기까지는 뭐 여기나 여기까지는 좀 찍고 와야 되지 않나. 근데 우선은 지금 얘는 60일선을 못 뚫고 있네. 요 60일선이죠. 예, 요거를 주봉상 요 60일선을 계속 못 뚫고 있어요. 주봉상. 60일선 요거는 한번 찍거나 뚫어주면 좋겠죠. 다음 주에. 어쨌든 뭐 시세가 전환이 온 것 같기도 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바닥에서 뭔가 도지가 나오면 예, 만약에 최바닥인데 도지 비슷하게 나왔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빠지는 확률보단 올릴 확률이 높죠. 왜? 여기서 더 빠지면 뭐 신저가 이런 거 나올 텐데 신저가를 가려면 그냥 밀어버리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도지 만들고 밀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상승에 무게를 둡니다. 아이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달라졌어요. 삼성전자가 어느덧 또 6만 원을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계속 요즘에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상승을 하려면 삼성전자를 뭐 10만 원까지 올려야 되겠죠. 그죠? 다음 주에도 좀 빠지고 나면 뭐 7만 원대까지, 다음 주나 이때 6만 원 후반, 6만 8천 원에서 한 7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가격대를 많이 횡보해 줘야 돼. 그래서 횡보 좀 몇 번 하다가 가죠. 가도 10만 원대에 가려면 이 가격대를 뭐 지지를 해서 좀 바닥을 다져야 돼요. 한 7만 원대를. 자,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HVM이 어느덧 3만 원대 닿았습니다. 이것도 막 뺐다 올렸다 아주 소리 없이 가요. 차트 보시면 어쨌든 계속 상승하죠. 계속 우상향을 하는데요. 조정도 멋지게 계속 주고 이렇게 주면서 가죠. 주면서. 그죠? 오늘 3만 원대를 다시 넘었습니다. 3만 원대가 의미가 깊어요.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최고가가 34,000원이에요. 34,000원. 자, 요번에 이걸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돼. 빠져도 요번 달 못 뚫을 수도 있겠네. 하루 남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루 동안 뚫던가 어쨌든 뚫고 빠지는 게 좋죠.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뭐 여기서 좀 빠졌다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HVM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HVM 우주항공 대표주죠. 또 회사도 새로 만들었고 아마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매출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술력이 합금 관련돼서 기술력이 많죠. 자, HVM은 예상대로 이 최고가를 뚫어서 뭔가 새로운 시세를 조만간 뭐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세. HVM이었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도 오늘 오후 돼서 좀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 오피스 관련된 그런 기사들, 그죠? 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그죠? 요 폴라리스 오피스,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본격 진입, 폴라리스 쉐어로 지식거래 시장 선도, 그렇죠? 얘야 이제 당연히 폴라리스 오피스 그 프로그램을 많이 파니까 뭐 이런 것도 하겠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 확대에 본격 나선다. 자회사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발행한 암호화폐 폴라리스 쉐어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 속도를 낸다. 그러니까 코인을 아예 발행을 하겠다니 스테이블 코인, 뭐 원화와 관련된 코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탈중앙 거래소 유니스왑의 자체 토큰 폴라와 서클이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스와프에 더해 이제는 글로벌 최대의 결제업체 페이팔이 발행한 PYUSD 간의 스와프를 확대 제공한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얘는 뭐 달러 연계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렇다네요. 어쨌든 뭔가 사업을 계속 해나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 폴라리스 오피스. 자, 차트 보죠. 먼저 차트 한번 보면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오늘도 최고가를 뚫고 빠졌죠. 어쨌든 빠져도 이렇게 최고가를 뚫고 빠져야지
누가 정확하게 그리고 있죠. 계속 상승 중인 주식에 상승 중인 주식. 네, 어쨌든 간에 계속 상승 중인 주식입니다. 근데 조정이 엄청 심하네, 또. 그죠? 또 월요일날 또 빠졌다가 이 밴더 안에서 빠졌다가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언젠가 뚫겠지만. 폴라리스 오피스. 자, 주봉 봐도, 주봉은 되게 멋있네. 거의 똥바가지 형태로 이제 쭉 그리고 있습니다. 쭉. 그죠? 괜찮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월봉 볼까요? 월봉도 괜찮네요. 다음 달에, 요번 달에 뭐 조금 더 올라온다고 쳐도 다음 달에 좀 빠져서 이렇게 치고 올릴 수 있죠. 다음 달이 좀 시세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를 조만간 뚫어줘야 돼. 요번 달은 못 뚫고요.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8월, 7월, 8월 이렇게 뚫을 수도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진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LG CNS 결제 관련된 대표 주식이죠. 얘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했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선은 수렴하겠죠. 바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치고 올린다는 건 굉장히 세게 올리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5일선에서 또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가는 것 같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 빠지면 이렇게 더 저점도 좀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옆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밀다가 저점이 잡히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모를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하게 이 방향을 꺾은 주식, 이런 주식이 다시 이렇게 N자형 파동처럼 뭐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뭐 쉽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어쨌든 수렴을 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높아요. 수렴. 이런 방향이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여기서 갔다가 또 때려 맞고, 그다음에 다시 올리고 뭐 그런 식이죠. 못 들고 다시 때려 맞고 이런 식으로 어느 구간까지는 뭐 계속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한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여기 보시면은 어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뭐 조만간 뭐 더 뚫고 올리려면은 우선은 거래량이 이 최고 거래량을 뚫어야 되겠죠. 최고 거래량. 지금 못 뚫었죠? 다음에는 이 최고 거래량이 이렇게 뚫려야 됩니다. 뚫려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성공 확률이 높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성공 확률. 그렇습니다. LG CNS였고요. 바로바로 막 뺐다가 급하게 올리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서 올리죠, 돌아서. 어느 정도 유격을 두고, 시간을 두고 다시 재상승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막 쫙쫙쫙 올리는 건 엄청 센 힘이 대형 제도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우선 수급이 좀 더 붙어야 되겠죠. 저 최고가를 뛰어넘는 수급. 그러면 또 조금 신빙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LG CNS 한번 잘 보죠. 다음 주에 또 다시 바로 반등을 하는지,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5일선이 나오기 때문에 5일선까지 좀 빠졌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굳이 산다면 저는 이런 데서 사겠죠. 5일선 근처에서. 5일선 근처에서. 다음 달. 그렇죠? 다음 달 바로 빼올리는 건 좀 버겁겠죠. 5일선하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자, LG CNS. 다음 주부터 한번 잘 보시고요. 바로 지금 매수하기에는 뭐 엄청난 거래량 아니면 매수하기 좀 쉽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네오팩트가 시간의 상한가에 가서 에, 급등을 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아까 그 회사, 새로 인수하는 회사, 무슨 신기술인데, 스칸디아 신기술인가요?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이상, 월요일날 점상으로 진짜 말아 올리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많이 흔들고 아마 종가는 좀 윗꼬리 달면서 많이 빠질 확률이 높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그 뭐죠?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개별주들을 좀 많이 안 했지만 개별주들이 이런 식으로 네오팩트처럼 최대 주주 변경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던 계약이든 뭐 그런 가치들, 신기술이든 뭐 그런 걸로다가 다음 주나 다다음 달부터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 주말에는 좀 유료 회원님들과는 좀 그런 뭐 종목에 대한 재료를 좀 점검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